제19일 테라디오스 데 로스 템플라리오스에서 칼사디아 데 로스 에르마니우스까지 27km 9월 8일 일요일 새벽 4시 반에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프랭크를 깨웠다. 작은 소리로 프랭크라고 한 번만 불렀는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번쩍 일어났다. 참 좋은 습관이다. 법륜 스님이 일어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한 방에 자고 있는 형제님들이 깨지 않게 짐을 대강 들고 나와 복도에서 배낭을 꾸렸다. 그레이스도 나와 동행하기로 해서 오늘은 셋이서 함께 출발한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출발하니 마치 나의 비밀스러운 친구를 소개하는 것처럼 설렌다. 마을을 벗어난 우리는 도로 옆으로 걸었다. 걷다 보니 몸이 리듬을 타며 좋은 컨디션으로 세팅이 된다. 프랭크는 좀 더 걷다 추수가 끝난 밭으로 들어가 사진 찍을 채비를 한다. 그는 별을 보고 있는 나와 그레이스를 찍고 싶다고 하여 우리는 기꺼이 모델이 되었다. 이런 촬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나와 그레이스는 그가 알려주는 대로 한 사람이 모델이 되면 다른 사람은 그의 촬영을 도왔다. 먼저 그레이스가 적당한 위치에 앉으면 프랭크가 문어발처럼 생긴 작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나는 그의 신호에 맞추어 셔터를 누른다. 그럼 프랭크가 그레이스 주위를 헤드라이트로 휘리릭 빛이 지나가게 하고 우리는 셔터가 닫히기 몇 분 동안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많은 별을 볼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눈이 닿는 모든 곳이 온통 어둠과 침묵뿐인 이런 공간도 없었던 것 같다. 거의 매일 새벽에 홀로 걸으며 잠시 멈추어 보는 별과는 달랐다. 아예 작심을 하고 한 곳에서 응시하는 별은 신비롭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진정 그 이름처럼 성 야고보 별이 뜨는 언덕을 찾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신비롭고 고요하며 순수한 시간이 쌓여간다. 혼자였으면 이렇게 멈추어 집중해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프랭크와 별을 보고자 하는 그레이스가 있어 가능했다. 순례길에서 만나는 인연은 각각 무심한 듯 하지만 적절한 이유가 있다. 길을 알려주기 위해, 지난한 삶의 무게를 덜어놓기 위해,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별을 바라보기 위해. 순례길이 370km 정도 남았다. 어느덧 순례길을 반 이상 걸은 것이다. 정말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벌써 까미노 블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의 가장 큰 일을 치르고 셋이서 다시 걷고 있다가 늦게 출발한 형제님들과 합류했다.
반가움에 새벽에 있었던 촬영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취미로 사진을 찍는 아우님은 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 프랭크가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받으면 공유하기로 하고 형제님들은 잠시 우리와 속도를 맞춰 걷다 다시 본래의 페이스대로 한참을 앞서 시야에서 벗어났다. 역시 두 분의 걸음은 빠르다. 톡으로 전해오는 형제님들은 오늘 30km 이상을 걸었다고 한다. 모레 레온에서 잠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오늘 머무는 국립알베르게에는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봉사자가 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자유롭고 유려한 필체의 한글로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적힌 한지가 기둥에 붙어 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의외의 문구가 반갑다. 그리고 한글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든다. 오늘은 알베르게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아까 우리를 맞이했던 멋진 봉사자가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본인 소개를 한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다른 알베르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방학 동안만 봉사를 하고 있단다. 봉사자는 오늘 저녁 식사는 엄청 맛있고 건강식이어서 이 식사를 한 후에는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충만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의 유쾌한 소개로 테이블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순례자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순례자들을 초대했다. 저녁 메뉴는 바게트와 빵과 샐러드, 그리고 콩과 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야채를 듬뿍 넣고 뭉근히 끓인 단백질이 풍부하고 국물이 있는 요리다. 테이블엔 우리 셋과 터키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온 일본 청년, 그리고 순례길 초반에 처음 만나 지금까지 같이 걷고 있다는 핀란드 남자 순례자와 덴마크 여자 순례자가 함께했다. 나중 일이지만 20여일 후 산티아고를 떠나는 날 이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가졌다. 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르고 까맣게 탄 일본 청년에게 음식을 권하며 챙겼다. 또래인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고 터키부터 자전거로 이동 중인 그가 대견하였고 건강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정말 많이 그리고 잘 먹는 그는 일본에서 친구와 직접 조립하여 만든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한다. 순례길은 열흘 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 후엔 스페인의 다른 도시와 포르투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저녁을 먹고 아직도 대낮처럼 환한 마을 구경에 나섰다. 함성이 나는 곳으로 가보니 2인 1조로 구성된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성인 남자들이 경기 중이다. 테니스 공보다는 크고
핸드볼 공보다는 작은 공을 주먹으로 벽을 향해 치면 상대팀이 다시 주먹으로 벽을 향해 받아치는 경기다. 처음 본 경기가 신기해서 나도 마을 사람들 틈에서 구경을 하는데 속도와 몸놀림이 빠르고 주먹으로 방향을 조절하며 상대가 받아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이 흥미진진하다. 한참을 구경하다 아까 봉사자가 초대한 기도 모임 시간이 되어 일어났다. 밖은 아직도 환한 저녁이다. 기도 모임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마당에 나오니 아까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던 아르헨티나 순례자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 발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 그는 발바닥을 들어 보여준다. 헉, 발 앞꿈치에 온통 물집이 생겨 있다.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힘들다. 그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한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례길을 완주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진다. 순례길이 그에게 어떤 의미길래 저런 말을 하고도 계속 걷는 것일까? 누구도 그의 걷기를 확인하거나 재촉하지 않을 터인데, 하지만 순례길을 걷고 있는 나는 막연하게나마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발을 산티아고 우리의 이름으로 야고보 성인이 지켜주시길. 자기 전에 잠시 마당을 걷고 있는데 환하게 밝혀진 부엌에서 70대 남자 봉사자가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해준 분이다. 아까 내가 잘 먹은 그릇을 주방에 가져다 주면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니 큰 미소로 쉬라며 만류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나 보다. 봉사자의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 들어왔다. 그 연세에 기꺼이 부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순례자에 대한 그의 애정과 봉사를 통한 보람과 즐거움을 가늠할 수 있다. 그가 나누어주는 사랑과 부지런함 덕분에 여러 대륙의 순례자가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